자, 이번 시간에는 컨벡스 오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뭐 간단합니다. 한 줄이에요 그냥. 오브젝티브 펑션 fx가 컨벡스고 피지블 셋이 컨벡스고, 그러면 그 문제를 컨벡스 오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그럼 뭐만 알면 돼요? 컨벡스가 뭐야? 컨벡스가 뭔데?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근데 펑션에 대한 컨벡스 정의랑 셋에 대한 컨벡스 정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컨벡스 함수는 뭐냐? 간단히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긴 거. 컨벡스가 뭔데요? 네이버 사전에 검색해보면 볼록한이에요. 볼록한. 어때요? 볼록해 보이죠? 볼록 함수예요 이게. 그 셋이 컨벡스 하다 뭐냐? 볼록한 셋이에요 그냥. 볼록한 이렇게. 그 셋이라는 뭐 값 집합이잖아요. 값이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볼록한 셋이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끝나면 좀 허무하잖아요. 수식적으로 컨벡스 펑션과 컨벡스 셋의 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컨벡스 셋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볼게요. 이렇게 둥그런 그런 셋인 건데, 이 셋 안에서 두 개의 값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2차원으로 돼 있으니까 뭐 이게 1,3이고, 예를 들면 이게 뭐 3,4고 뭐 이렇게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벡터잖아요. 그래갖고 노테이션을 이렇게 x1 벡터를 이렇게 볼드체로 써야 되는데 논문에서는 칠판에 쓰기 힘드니까 밑줄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equal by definition으로 셋의 바운드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 피지블 셋 여기를 만족하는 게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임의의 두 점이에요. 그래갖고 모든 x1, x2 이제 두 개를 뽑는데 이 셋에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피지블 셋 F라고 표현을 할게요. 여기서 뭐 피지블 셋이 필요 없고 그냥 셋에 대한 정의니까, 어떤 셋이 컨벡스 셋이냐 이거니까 어떤 셋, 그 셋에 들어가는 두 개의 원소를 잡아라. 그 두 개의 원소에 대해서 알파를 곱하고 1-알파를 곱했을 때도 웨이티드 썸을 한 거죠. 알파 곱하고 1-알파 곱하고 더한 거. 또 셋에 들어가면 모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도 잡아보고 이렇게도 잡아보고, 그리고 알파 값은 그냥 0에서 1 사이 아무거나, 0에서 1 사이 다 돼요. 실수값 다 돼요. 아무거나에 대해서 모든 x1, x2에 대해서 요 원소도 요 셋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그림상으로는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 점들이 모두 이 셋 안에 들어가냐. 그리고 또 x1, x2를 다르게 잡아요. 뭐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아요. x1, x2가. 그럼 요거 안에 다 들어가느냐?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 좀 잡아볼까요? 이렇게 x1, x2 들어가네요. 여기도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컨벡스 셋이고, 수학적으로는 모든 x1, x2에 대해서 이 알파 0에서 1 사이 모든 알파에 대해서 이 원소가 다시 셋 안에 들어가면 그런 셋을 컨벡스 셋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요게 좀 헷갈렸어요. 알파 곱하기 x1이랑 1-알파 곱하기 x2 이거 해서 더하면은 요 사이에 있는 값을 나타낸다. 뭐 예를 들어서 알파 0이면 x2가 되겠네요. 그냥 그 x2 지점, 요 지점을 나타내는 거고, 알파가 1이면 그러면 요거 살고 요거 죽으니까 x1을 나타내고. 그건 알겠는데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니냐, 뭐 모르는 거 아니냐, 왜 직선으로 이어지냐, 그게 조금 궁금했는데 요거를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 값을 똑같이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이게 x2 더하기 알파 x1 마이너스 x2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x1 마이너스 x2라는 벡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요 벡터가 1 빼기 x2 벡터 맞죠? 근데 거기다 알파를 곱했어요. 근데 알파는 0부터 1 사이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x2에서 시작해서 x1 마이너스 x2 방향으로 알파만큼 화살을 쏘는 거죠. 근데 알파가 0이면 여기일 거고 x2. 알파를 키우면 어떻게 돼요? 요 화살표 방향으로 뿅 이렇게 가는 거죠. 뿅 가갖고 알파가 1이면은 딱 여기 닿는 거죠. 왜? 요 x1 빼기 x2 벡터가 요 벡터니까, 요 벡터 더하기 요 벡터니까, 요 벡터 더하기 요 벡터니까 그냥 x1 벡터 이렇게 나타내게 되죠. 원점이라고 나왔을 때. 그래서 이렇게 화살 쏘는 걸로 x1-x2 방향으로 이렇게 알파만큼 뿅 쏘는 걸로 생각해보면 여기 무조건 직선이 맞구나. 0.5면은 딱 여기 중간점이겠구나. 그 사이의 점들을 나타내는, 그 사이의 벡터 값을 나타내는 거구나 요게. 그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직관적으로 두 점 딱 잡고 사이 다 들어오고, 두 점 딱 잡고 사이 다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식적으로는 요게 다 만족이 되는지, 요게 만족이 되는지, 이거 모든 요거에 대해서 요게 만족이 되는지, 모든 이것과 모든 알파에 대해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게 컨벡스 셋의 정의고, 피지블 셋이 컨벡스다라는 거는 피지블 셋이 컨벡스 셋이냐 이걸 보자는 거죠. 거기다가 함수가 컨벡스 함수면은 컨벡스 오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정의가 그랬을 때 여기서도 x1, x2인데 x1, x2가 정의형에 들어가야겠죠. f가 정의되는 그 안에 있는 x1, x2 모든 x1, x2에 대해서, 알파도 그냥 미리 써놓을게요. 알파도 모든 알파에 대해서 뭘 만족해야 되냐 하면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죠. 이건 셋에 대한 얘기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이거 뭐예요? 알파 x1 더하기 1-알파 x2 x1, x2가 여기쯤에 있어요. x1, x2 그러면은 요 값을 나타내는 게 뭐다?
여기 사이에 있는 값들이다. 여기 사이에 있는 값들이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요 x1과 x2 사이에 있는 어떤 그 값을 요 함수에 넣었을 때 라는 거니까 요 값이네요. 요 값. 왼쪽에 있는 거, 좌변에 있는 값, 여기죠. 요 값들이 요거보다 작다. 이건데 여기 x1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 봐봐요. fx1 곱하기 알파예요. 그러니까 요 함수값 곱하기 알파, 그리고 요 함수값 곱하기 1-알파예요. 그러면은 얘는 요 정역 자체에서 요 선을 긋는 거였는데 얘는 어때요? 이 함수값 자체에서 선을 긋는 거니까 요 값이랑 요 값의 사이인 거예요. 요 값이랑 요 값의 사이. 근데 대응되는 알파에 딱 그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점을 한번 볼게요.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여기 딱 중간, 여기일 텐데 얘가 나타내는 것도 딱 중간이죠. 여기 딱 중간이니까 여기 값. 여기 값보다 여기에 더 작죠. 이건 만족을 하는 거죠. 이걸 다 해요. 알파를 바꿔가면서. 그러면 사실 요 직선보다 요 대응되는 값이 이렇게 알파를 0부터 1까지 바꿔가면 여기 이렇게 대응돼서 다 작다라는 걸 보이는 겁니다. 알파가 정해졌을 때 딱 요 값이랑 요 값이랑 어떻게 대응이 되느냐,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x1, x2 어떻게 잡아도 상관없거든요. 정의요.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자, 이렇게 이어요. 한번 이어봅시다. 여기가 x1, 여기가 x2라 했어요. 여기 길이 얼마? 자연스럽게 x2 빼기 x1. 여기 길이 자연스럽게 fx2 빼기 fx1. 그랬을 때 어떤 한 지점, 여기가 알파 x1 더하기 1-알파 x2라고 합시다. 요거. 여기 길이 얼마? 여기 길이는 요 값에서 그냥 x1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얘는 이렇게 나와요. 1-알파 곱하기 x2 빼기 x1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x2 빼기 x1 여기에다가 1-알파만큼의 비율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길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길이. 여기가 x2 빼기 x1이었고 여기가 fx2 빼기 fx1이었어요. 근데 여기 길이가 1-알파 곱한 거래요. 그러면 여기 길이도 1-알파 곱한 거겠죠. 여기에다가. 왜? 요 삼각형이랑 사스인가? 그 닮음이니까. 보면은 1-알파 곱하기 fx2 빼기 fx1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길이는 여기 길이는 그냥 fx1이죠. 왜냐면 여기랑 여기 키가 똑같으니까. 최종적으로 여기 길이가 이거가 나와요. 결국에 더해보면 여기다가 fx1 더해보면 이게 똑같이 나옵니다. 즉 그 말은 직선의 함수에다가 얘를 대입한 여기가 딱 여기랑 대응이 된다는 거죠. 비교를 해야 될 곳. 비교를 될 것은 여기였죠. 원래 함수가 요거였죠. 요거였는데 요거는 뭐다? 요 좌변은 여기고 우변은 이렇게 닮은비로 생각해보니까 요 값이더라. 요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얘가 크면 컨벡스다 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다른 지점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자, 알파를 바꿔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x2에서 시작해서 화살을 쏴갖고 여기로 간다 그랬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랑 직선 여기 값이랑 여기 값 보면은 얘가 더 크고, 여기서도 여기 값이랑 여기 값이랑 보면은 얘가 더 크고, 여기도 여기랑 보면 얘가 더 크고, 계속 되죠? 계속 맞죠? 여기랑 그 짓을 지금 알파만 바꿔본 거잖아요. 그 짓을 뭐에서 해본다? x1, x2 다 바꿔봐야 돼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여기를 쭉쭉쭉 비교를 해보고, 여기 값. 또 이렇게도 한번 그려보고, 여기 또 값 비교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아까 이 셋에서 이렇게 직선 그리고 다 있나 확인했듯이 하려면은 직선을 여기다도 놔보고, 여기다도 놔보고, 이렇게 다 놔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놔보고, 다 여기 아래로 이렇게 싹 깔리나. 그게 컨벡스 펑션의 정의인 겁니다. 수학적인 정의. 사실 근데 그러려면 이렇게 볼록하게 생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생겼겠구나 이렇게 딱 알 수 있는 거죠.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직선 이어봤을 때 여기 아래로 깔리나, 직선 이어봤을 때 아래로 깔리나, 이걸 보면 된다라는 거. 간단하죠? 여담으로 fx가 컨벡스면은 마이너스 fx는 컨케이브예요. 그거는 오목한입니다. 뭐 당연하게 이거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x축 대칭을 뒤집으면 이렇게 생겨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컨케이브, 이거는 컨벡스, 이거는 컨케이브다 라는 거고. 그 왜 고등학교 때 기억나십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놈은 이 지점에서 두 번 미분이 양수다. 이거 혹시 기억나나요? 예를 들어서 이게 x제곱이다. 그럼 두 번 미분해요. 그러면 x제곱 미분하면 2x 미분하면 2. 항상 양수니까 x 전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 미분 가능하다면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 컨벡스 펑션이랑 동치입니다. 물론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주어진 함수가 전 구간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두 번 미분해가지고 0보다 큰지를 통해서 컨벡스 펑션임을, 이게 만족하는 함수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변수가 스칼라일 때뿐만 아니고 벡터일 때도 이게 가능한데, 이렇게 변수가 두 개 있다 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긴 놈이 컴백스 함수인데, 그러면 이런 함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두 번 미분을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일단 벡터의 함수니까 x 벡터 이렇게 쓰겠습니다. 벡터를 언더스코어를 통해서 표현할 거고, 굳이 벡터 표현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이렇게 두 개 변수의 함수다. 그랬을 때 이 함수를 미분한다라는 거는 이쪽 방향 미분도 해야 되고 이쪽 방향 미분도 해야 돼요. 그래서 스칼라를 벡터로 미분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x1, x2가 정해져요. x1, x2가 정해지면 어떤 함수값 하나가 정해지잖아요. 이 함수의 함수값이, 이 함수의 입력은 벡터가 들어가는 건데 x1, x2, 뭐 1,3 뭐 이렇게 들어가요. 뭐 3,1 이렇게 들어가요. 그랬을 때 이 함수값은 한 개가 정해지니까 입력은 벡터, 출력은 스칼라, 이 함수니까 이 함수를 두 번 미분한다라는 거는 스칼라를 벡터로 두 번 미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얘를 유식한 말로 헤시안이라고 그래요. 헤시안 매트릭스다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스칼라를 벡터로 미분, 벡터를 벡터로 미분, 스칼라를 매트릭스로 미분하는 강의를 올려드린 적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스칼라를 벡터로 미분하면은 벡터가 된다고 그랬고, 그 벡터를 다시 한번 벡터로 미분하면 벡터를 벡터로 미분하게 되니까 매트릭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시안 매트릭스이고, 스칼라를 벡터로 미분하는 거 생소하신 분들은 꼭 그거 강의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벡터에 대해서 전구간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은 그때는 헤시안 매트릭스가 파지티브 세마이 데피닛을 만족하면, 파지티브 세마이 데피닛이라면, 그러면 그게 컨벡스 펑션과 동치입니다. 파지티브 세마이 데피닛은 이 스칼라의 양수를 이렇게 판정하듯이 매트릭스에 대해서 양수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식적으로는 이래요. 어떤 벡터 G가 있다고 합시다. 얘는 그냥 임의의 실수를 담은 벡터예요. 걔를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그 헤시안 매트릭스랑 곱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임의로 선택한 이 G 벡터를 또 곱해요. 그러면 얘는 생긴 게 어때요? 벡터를 뒤집었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 곱하기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수가 두 개잖아요. 그러면 헤시안 매트릭스는 2x2가 됩니다. 그죠? 스칼라를 두 개짜리 벡터로 미분했으면 두 개짜리 벡터 되는 거고, 두 개짜리 벡터를 두 개짜리 벡터로 또 미분하면은 2x2 행렬이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1x2, 2x2, 2x1이랑 곱해요. 그럼 얘는 1x1이 되잖아요. 이제는 부호로 나타낼 수가 있죠. 얘가 0보다 같거나 양수라면 그럼 그 매트릭스는 파지티브 세마이 데피닛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얘는 그냥 아무 값이나 되는 거예요. 뭐 1, 2가 될 수도 있고 3, 4가 될 수도 있고 실수 아무거나 10, 10, 20 뭐 아무거나. 그랬을 때 뭐를 대입했더라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PSD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컨벡스 펑션의 데피니션이고,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면, 전구가 미분 가능하다면, 변수가 스칼라면은 이렇게 두 번 미분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컨벡스 펑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냥 동치인 거죠. 그리고 변수가 두 개 이상일 때는 헤시안 매트릭스를 구해서 걔가 PSD냐, 그걸 통해서 컨벡스 펑션이냐 아니냐, 얘를 만족하냐 안 하냐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만족될 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을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어쩌라고, 이걸 왜 배우나 하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로컬 솔루션이 글로벌 솔루션이에요. 여기서는 로컬 미니멈이 글로벌 미니멈이다. 우리나라 그 속담 있잖아요. 신토불인가?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으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다 이 말이죠. 로컬 미니멈이 글로벌 미니멈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잘해도 충분히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로컬 미니멈이 글로벌 미니멈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로컬 미니멈 하나만 찾으면 그게 옵티멀인 거예요. 문제 끝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제일 화두는 컨벡스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것. 그때는 로컬 미니멈 하나만 찾아도 글로벌 미니멈이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거죠. 이 로컬 미니멈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든가 뉴턴 메소드라든가 이거 쓰면 되기 때문에 핵심은 로컬 미니멈이 글로벌 미니멈이 된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